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전세대출 원금 상환 명령이 기습적으로 터졌는데 오늘 또 난리가 났죠. 뭐 조금 자세하게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 자 8.13 대책 뭐 예고가 됐었었는데 자 결국은 그 방향으로 터졌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면 일관된 관리 기조는 지속하겠다. 사실 이번에 뭐 대토론회라고 할까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뭐 이런 것까지 있으면서 거기에서 좀 완화해달라.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었고, 자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이걸 좀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쐐기를 받고 가는 거죠. 아니다, 일관되게 대출 규제를 할 거다. 그래서 지금 LTV 뭐 지금 규제 지역의 뭐 40% 이런 거라든지 DSR 은행권의 뭐 40%, 특히나 이 지금 대출 한도 이 부분이죠. 이 대출 한도도 풀어달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15억 이하 6억, 15억에서 25억까지 4억, 25억 초과는 딱 2억만 해주는 1015 대책에 있었던 이 가계부채 수요 관리의 근간, 이 대출 규제 이건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겠다. 아무리 풀어달라고 아우성이지만 어쨌든 이거는 유지해서 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기존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인데, 사실 이 기존 대출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지금 제한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 회수를 하고 있죠. 자, 이 대출 회수하고 있는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뭐 내용을 보면 4월 1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한 360건, 5월에 748건, 6월에 893건, 대략 한 2,000건 정도. 저도 한번 자세히 살펴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대출 회수 앞으로도 남아있는 게 한 12,000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기가 돌아오면 결국은 연장해 주지 않고 즉각적으로 원금 상환 하도록 하겠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주택담보대출도 이렇게 짱짱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전세대출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버려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격을 했죠. 전세대출이 집값을 올렸다. 전세대출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사금융이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전세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전세가 사라지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전세대출 관련된 쪽으로 이번에는 규제가 나올 거다. 저도 이미 예고를 해드렸고 결국 정부가 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하고 지금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넘어가는 아파트를 산 사람들, 이 사람들만 지금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쪽으로 확대를 하겠다. 결국 터졌죠. 결국 이 부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더라고요. 워낙 지금 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개 모두에 해당되는 건데, 수도권하고 규제지역 내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딱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세대출 규모가 대략 한 9조 3천억, 한 6만 건 정도 되는데 대략 한 10조라고 보면 되겠죠. 6만 건에 10조 정도 되는 이 부분을 타깃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 소위 말하는 이제 갭 투자를 해놓은 거죠. 실거주가 아니고 갭 투자를 해놓은 경우, 이제 뭐 가족 이거는 뭐 빼는 거고요. 어쨌든 뭐 이게 실질적인 이제 갭 투자, 그 다음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도 없고 배우자도 실거주한 적이 없고 말 그대로 그냥 갭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이런 것들을 골라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써놨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없이, 살 생각 없이 수도권하고 규제지역 내에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타인의 임차 보증금, 전세금을 매입 자금으로 활용한, 말 그대로 갭 투자자를 골라서 이 갭 투자자들의 말 그대로 이제는 뭐 전세 대출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전세 대출 신규 취급도 이제 안 되고 만기 연장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특히나 이 만기 연장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됐을 때 결국은 연장을 안 해준다라는 것은 원금 상환 명령이 아까 똑같죠. 다주택자들처럼 원금 상환 명령이 떨어진 거죠. 이제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 뭐 법적 의무에 따라서 뭐 실거주가 예정돼 있는 토지 내에서 이제 뭐 세입자 이제 매수한 경우 뭐 이런 아주 뭐 예외적인 요 몇 가지만 빼고는 뭐 원칙적으로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결국은 전세 대출 받아 놓으셨던 분들은 내가 내 집은 사놓고 내가 거기에 실거주할 마음도 없이 그냥 다른 곳에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아 놓은, 이제는 뭐 이거 그냥 무조건 갚아야 되는, 만기 됐을 때 연장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다주택자들은 무조건이고요. 뭐 3억 초과 이것도 무조건이고, 그다음에 투기적 목적에 아예 써놨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 목적의 비거주일 주택자, 그래서 27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때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은 문제 만기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원금 상환, 즉각 원금 상환 명령이 좀 내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대출 보증 비율 축소, 이것도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80%죠. 수도권하고 규제죠. 원래 100%를 90%로 낮추고 그다음에 80%까지 낮췄는데, 자, 이 중에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의 70%로 보증 비율을 이것도 지금 낮춰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자, 결국은 지금 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전부 다 그렇죠.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만기가 됐던 거는 안 되고, 그다음에 신규로 뭐 대출이 가능한 분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80에서 70%까지 낮추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DSR 관련해서 일시적 소득 증가. 자, 결국 이것도 예고는 됐던 거죠. 저도 살펴드렸던 건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성과급을 뭐 6억을 받는다, 5억을 받는다, 뭐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성과급이 상시소득으로 지금은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죠. 그래서 일시적 소득 증가,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갑자기 뭐 6억 이렇게 막 늘어나면 뭐 대출 받을 때 어마어마하게 대출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소득 상승률이 20% 초과하면 2년 평균, 그 다음에 30% 초과하면 3년 평균 소득을 보겠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년으로 보는 거죠. 3년 동안 계속 성과급을 뭐 5억씩 뭐 6억씩 받으면 그때 가서 인정해 줄게. 그때 가서는 그냥 뭐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에 지금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DSR 소득 산정 기준을 이제는 뭐 30% 초과하면 3년, 그냥 3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 1월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담대 자본 규제 강화, 이것도 예고가 됐던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험 가중치를 적용을 하지만 추가 자본 적립금은 고위험 주담대에서 특별히 없었단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위험 주담대인 경우에는 지금 가계부문 시스템 리스크 뭐 완충 자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문,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런 가계 쪽의 대출을 늘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나중에 시스템 리스크, 말 그대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한 방에 무너지면 안 되니까 뭐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게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가계 쪽에 대출해 주는 거는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고액 지금 뭐 주담대라든지 고 DSR 주담대라든지 고가 주택 그다음에 고 LTV 주담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위험 가중치를 한 2배에서 4배 정도 지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충 자본을 지금 도입하겠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고가 쪽으로 다 맞춰져 있죠. 고가라든지 고 DSR 자 이쪽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유형 가중치를 높여서 그러면 은행들이 해주지 말란 얘기죠. 지금 뭐 모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뭐 금융 정책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은행들의 아예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는 이런 지금 방법이 좀 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잠그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주담대 자본 규제 강화 이 부분도 지금 27년 1월로 지금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년 1월로 일단 시행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센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이 불법행위 점검 관련해서 지금 사업자 대출 관련해서 지금 뭐 현장 점검하고 전수조사 지금 금감원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적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178건 뭐 대출 회수하고 신규 대출 뭐 제한 조치하고 그래서 뭐 제재도 지금 뭐 한 1년에서 3년, 그다음에 2차일 때는 5년에서 10년까지 최대 10년까지 금융권 신규 대출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충격적인 게 21년 이후 취급된 고위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와, 이것도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내가 사실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집 샀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좀 그렇죠. 쫄리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도 21년 말 그대로 5년 전 것까지 모두 지금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야 지금 뭐 부동산감독원이 출범도 아직 안 했는데 사실 부동산감독원이 생기면 이런 부분들을 더 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부동산감독원 출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지금 5년치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급대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813 뭐 공급대책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오늘 뭐 핵심은 23만 채 플러스 알파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쪽에 23만 플러스 이제 알파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공공택지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16만 채 정도를 뭐 추가로 지금 뭐 이렇게 좀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30년까지 지금 8만 9천 채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오늘 뭐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한 68개월 정도 걸리던 거를 공공택지를 37개월 그러니까 3년 만에 끝내겠다라는 거죠. 3년 만에 끝내겠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빨리 착공을 하겠다. 이런 지금 의지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얘기도 나왔죠. 자, 그래서 1, 2년 앞당겨서 이 8만 9천 채 이거 뭐 빨리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도권 지금 공공택지 관련해서 뭐 분양 계획들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공공분양을 평균 지금 연평균 최근 5년 뭐 21년에서 25년 연평균 대비해서 2배 이상 그래서 한 2만 7천 채 정도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뭐 지금 올해 하반기에 한 18,000채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한 3,000채, 2기 신도시가 한 5,300채 정도 되는데 뭐 요거는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한 2만 7천 채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내년에 한 10,000채 가깝게 나오네요. 그리고 2기 신도시도 한 뭐 7천 채 지금 넘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 27,000채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 뭐 구체적인 거는 지금 11월 중에 뭐 별도로 지금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뭐 가장 공급 지금 대책 중에서 핵심은 바로 이거죠. 지금 신규죠. 신규. 뭐 기존에 나왔던 거는 기존에 나왔던 거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신규 택지를 지정을 하는데 지금 연내에 10만 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채가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27,000채 아까 뭐 요거는 하겠다는 거고 이제 나머지가 7만 3천 채죠. 7만 3천 채. 그래서 플러스 지금 알파 뭐 좀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뭐 일단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10만 채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2만 7천 채 지금 나온 거는 서울 강서죠. 강서 쪽 염창공원이면 아우 뭐 입지는 짱짱하죠. 뭐 지금 여의도도 멀지 않습니다. 여의도 가깝게 있으면서 지금 한강변 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15,000평 정도 되는데 한 1,000채 가깝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입지에 지금 나와서 여기도 29년에 착공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뭐 크게 이제 나왔고 뭐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주목했던 거는 이제 남양주 지금 이쪽이죠. 지금 덕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와부 이제 덕소 와부면 여기도 한강변에 가깝죠. 한강변에 가깝고 서울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입지인데 자 고려대 지금 덕소농장 바로 이제 뭐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뭐 그린벨트까지 해서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2만 1,700채면 와 지금 뭐 이렇게 되면 남양주 지금 이쪽에 지금 덕소 와부 뭐 가까이에 여기서 멀지 않은 쪽에 지금 3기 신도시 고양 지금 아니죠. 남양주 왕숙이죠. 남양주 왕숙 한 8만 채 정도도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이 한강변 따라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구리 쪽에 수택지구죠. 수택지구도 대략 한 2만 채 정도 예정이 돼 있고 사실 이쪽의 물량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려 69만 평, 70만 평 정도 되는데 2만 1,700채면 어쨌든 2만 채가 지금 넘어가는 대규모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년까지 뭐 마무리를 하고 30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야 이게 이렇게까지 빨리 된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뭐 충분히 뭐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요. 경의중앙선 뭐 이렇게 이용해서 다 가능하니까 굉장히 뭐 좋은 입지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 광주죠. 경기 광주 지금 역세권 2 이렇게 돼서 여기도 한 15만 평 지금 장지동 쪽이죠. 장지동 일원 쪽으로 해서 경기 광주역하고도 인접해 있고 이제 앞으로 수서 광주선 생기면 31년 개통 예정인데 뭐 괜찮다라고 해서 여기 한 4,500채 정도 그래서 여기도 29년까지 끝내고 30년에 이제 착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뭐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만 7천 채 정도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만 채 중에 나머지 이제 7만 3천 채를 오늘 얘기를 할 걸로 저도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거를 미뤘죠.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 가장 기대했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일단은 넘겼습니다. 넘겨서 최대한 조속히 발표를 하겠다. 자, 그런데 힌트는 분명히 들어있죠.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공주택 발표 시까지 서울 전역 와 이런 거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전역의 그린벨트를 지금 이렇게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린다? 이런 일이 있었나 싶어요. 그리고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한시적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건데 결국 지금 대규모로 봐야 되겠죠. 이 정도 되면 이번에 지금 7만 3천 채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다 이 그린벨트라고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왜냐하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정말 사상 초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런 것까지는 본 적이 없는데, 자, 결국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서울의 핵심 그린벨트, 경기 쪽의 핵심 그린벨트 쪽에서 지금 뭐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빨리 진행을 하려 그러면 뭐 그린벨트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뭐 얘기를 했고, 자, 결국 뭐 이제 토지 이걸 좀 늦추면 늦출수록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안 묶으면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율하는 시간을 땡기기 위해서 일단은 묶어 놓고 발표를 하는 걸로. 그래서 뭐 아무래도 보상가가 올라가면 또 힘드니까 아마 이런 좀 세심하게 좀 신중하게 가는 것 같아요. 뭐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죠. 오늘 이게 하이라이트가 터져줬었어야 됐는데 결국은 핵심은 오늘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김이 좀 빠진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좀 신중하게 가겠다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뭐 이렇게 공급에 대해서 좀 그냥 뭐 이렇게 지적만 해놓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할 것만 좀 하는 요런 느낌은 저는 좀 받고 있습니다. 뭐 입지는 거의 뭐 나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 올림픽 선수촌 바로 옆이죠. 방이동 쪽 송파, 방이동 쪽하고 지금 올림픽 파크 포리온 둔촌주공 바로 옆에 지금 감북 뭐 이제 하남 쪽이죠. 하남 뭐 감북 뭐 다 그냥 옆입니다. 그냥 잠실권으로 보셔도 돼요. 잠실권으로 보시면 되고 뭐 또 바로 연결되는 게 지금 하남 교산 지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는 뭐 최대 한 4만 채 이상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4만 채 이상 공급이 가능하고 하남 교산도 4만 채 가깝게 되니까 대략 한 8만 채 정도가 지금 잠실권역 아주 가까이에 그냥 올림픽 파크 포레온하고 올림픽 선수촌 옆 단지라고 보면 되니까요. 뭐 핵심 지역인 거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가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이죠.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쪽에도 한 뭐 만 채 이상 가능합니다. 만 채 이상 지금 가능한 이런 땅이고 지금 여기 서초죠. 서초 내곡동 뭐 이쪽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가 청계산 입구역 신문당선 쪽 가까이에 지금 서리풀 지구. 신문당선 타고 조금 가면 강남이에요. 지금 한 4정거장 5정거장 되나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강남역까지 쭉 가는 지금 너무나 뭐 아주 핵심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리풀 지구 뭐 가까이가 또 지금 뭐 과천 지구 쪽이고 어쨌든 서초 쪽에 들어가는 이쪽에 지금 서리풀 지구 여기도 한 2만 2천 채. 그럼 여기도 한 3만 채에서 4만 채 가깝게 공급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강남권이죠. 강남의 자곡동, 지금 자곡동 일대도 그린벨트가 많이 남아있고. 자, 그 다음에 세곡동 쪽에도 그린벨트들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곡동하고 세곡동 쪽에 잔여 지금 그린벨트. 지금 이것도 여기도 뭐 공급하려고 맘만 먹으면 뭐 2, 3만 채까지도 가능하겠죠. 상당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입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서역 지금 차량기지 지금 상층부 여기는 뭐 아주 뭐 물량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한 1,000채 그런데 워낙 핵심지다 보니까 그렇죠. 수서 지금 여기는 수서역 역세권 개발 호재도 있고 워낙 입지가 짱짱하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도 어쨌든 간에 뭐 그린벨트 풀어서 개발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지금 나왔던 곳 중에 위례죠. 지금 위례 신도시 지금 바로 옆에 지금 붙어 있고 지금 여기 송파예요. 지금 송파. 사실 위례라는 곳이 뭐 송파하고 하남하고 성남 이게 다 세 개 지역이 다 맞물려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남시 뭐 하감동 쪽으로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송파 뭐 지금 요 조금 바로 앞이요. 지금 송파고요. 지금 여기도 지금 송파기 때문에 결국 여기도 거의 강남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성남 GC 뭐 미군 골프장이죠. 미 골프장인데 지금 여기도 한 8,000채 가깝게 거의 10,000채 가깝게 공급이 될 수 있어서 이것도 거의 뭐 서울권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입지. 위례 신도시 자체가 또 짱짱한 곳이니까요. 자, 결국 오늘 뭐 8.13 대책이 나왔습니다. 8.13 대책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뭐 전세 대출 금융 관련돼서는 전세 쪽이 당연히 규제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오늘 규제가 나왔고 자, 결국 원금 상환 명령 뭐 이런 충격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공급 대책은 좀 아쉽죠.
뭐 사실 오늘 그린벨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곳이 좀 빵빵빵빵 터져 줬어야 좀 뭐 볼만하고 좀 할 얘기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급 대책 쪽은 뭐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의 그린벨트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다라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어떤 뭐 진심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좀 신중하게 가는 게 맞긴 하죠. 그냥 무작정 뭐 그냥 지적만 해 놓고 안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을, 실질적인 공급을 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요런 아쉬움은 있지만 뭐 요런 뭐 그린벨트 쪽에 진심 정도는 느껴졌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어떻게 또 해제가 될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공급이 될지 요걸 좀 지켜보고 좀 평가를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 뭐 귀찮고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 주셔서 참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이렇게 참, 네, 뭐 제가 매일 뭐 확인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 주신다고. 늘 항상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비에시서리님, 김화정님, 윤복전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흥준님, 미셸님, 저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